이사 트럭이 멀어지는 걸 계단 아래에서 바라봤습니다. 27살 이준호. 1년 반 동안 내 세입자이자 연인이었던 남자. 좋은 테크닉과 젊음을 무기로 날 사랑해줬던 남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41살 박선영. 저는 지금 모든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붙잡을 수 없었던 그를. 이 이야기는 1년 반 전 봄, 그가 이 원룸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 41살입니다. 1984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33살에 결혼했고 35의 딸 지우를 낳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5살이 되던 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뭐라고? 이혼하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38살, 5살 딸을 데리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막막했습니다. 경력이 없었고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원룸 6개. 월세를 받으며 지우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응, 지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좋아. 지우는 잘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웠습니다. 38, 39, 40.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재혼 생각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딸 있는 이혼녀를 누가 받아주겠어? 스스로를 비하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41살 봄,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27살, 공장에 다니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영이에요.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단정한 인상. 여기 처음 자취하세요? 아니요, 전에도 자취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편하실 거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약을 끝내고 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접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27이라니. 나보다 14살이나 어렸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가볼게요. 보일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장이었습니다. 아, 이거 수리기사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죠? 오늘은 전기장판이라도 쓰세요. 제가 하나 빌려드릴게요. 집에서 전기장판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추우면 안 되니까. 준호가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밝았습니다. 잘 자요. 네, 누나도요. 내려오는 길,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선영아.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다음 날 수리기사가 와서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준호가 전기장판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누나, 고마웠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괜찮아요? 네, 잘 돌아가요. 다행이다. 또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때 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지우야, 뛰면 안 돼. 알았어. 준호가 지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딸이에요? 네, 8살이에요. 귀엽네요. 고맙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를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준호 씨, 퇴근하세요? 네, 이제 왔어요. 밥은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혼자 사는 젊은 남자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제가 저녁 준비했는데 같이 드실래요? 네. 괜찮아요? 네, 혼자 먹기 그렇고 지우도 있으니까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준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밥.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준호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누나.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지우도 준호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오빠, 응, 지우야. 같이 놀아요. 그래, 나중에 놀아줄게. 식사 후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부모님은 인천에 계세요. 자주 못 가보시겠네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혼자 사니까 밥 챙겨 먹기 힘들죠? 그렇긴 해요. 그럼 가끔 같이 드세요. 어차피 저도 해먹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 전혀요. 그날부터 준호는 가끔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2~3번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와도 친해졌습니다. 준호 오빠, 같이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블록 쌓기. 준호와 지우가 블록을 쌓으며 노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지우가 좋아하네요. 저도 재밌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준호가 있으니 집안이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가 잠든 후 준호와 둘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누나, 지우 아빠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아, 지우가 5살 때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키우시는 거 대단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목소리가 쓸쓸해졌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지우가 있으니까 버텨요. 그렇구나.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어느새 가족처럼 익숙해졌습니다. 누나, 오늘 뭐 해 드셨어요? 김치찌개. 좋아하시죠? 네, 좋아해요. 저녁을 먹고 지우가 방에 들어간 후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준호 씨, 여자친구는 없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없어요. 왜요? 잘생겼는데. 그냥 인연이 없나 봐요. 27이면 결혼 생각도 할 나이인데 아직은 생각 안 해봤어요.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요즘 자꾸 결혼하라고 하세요. 그럼 해야죠. 누나는요? 재혼 생각 안 하세요? 저요? 글쎄요. 지우도 있고 나이도 있고. 나이가 어때서요? 아직 젊으신데. 젊긴요. 41살인데. 그래도 예쁘신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 씨, 네. 지금 저한테 작업 거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농담이에요. 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설마 이 남자가 나를? 아니야, 착각이야. 그날 밤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예쁘시다고 했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안 돼, 선영아. 정신 차려.
27과 41. 말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나는 딸도 있었습니다. 그냥 세입자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우리 집에 안 왔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픈가? 준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똑똑. 준호 씨 계세요? 네,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왜 요즘 안 내려와요? 아, 그냥 바빠서요. 바쁘긴. 밥은 먹어요?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그러지 말고 내려와요. 지우도 자꾸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먹으러 와요. 네. 그날 저녁 준호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지우가 잠든 후 맥주를 마셨습니다. 준호 씨, 요즘 왜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내려왔어요? 그냥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왜요? 누나가 자꾸 생각나서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 씨, 저는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준호 씨는 27이에요. 저는 41살이고 나이가 뭐 어때서요? 나이가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애도 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준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좋아해요, 누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누나도 저 어때요?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 좋아요. 순간 준호가 나를 안았습니다. 준호 씨 안 돼요. 왜요? 지우가 자고 있잖아요. 그래도 누나 제발. 준호가 내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저항했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준호야, 누나. 우리는 소파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여기까지. 네. 준호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나이 차이, 지우 미래, 모든 게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한 번만 솔직해지자. 밤늦게 준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야, 나야. 누나?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 잠들었어요? 응, 자고 있어. 들어가도 돼요? 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누나. 준호가 나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정말 괜찮아? 네, 누나. 괜찮아요.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41살의 내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누나 예뻐요. 거짓말. 나 늙었어.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천천히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준호야, 좋아. 준호의 큰 물건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황홀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좋아요, 누나.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느꼈습니다. 새벽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깨기 전에 내려가야 해. 네. 오늘 일은 비밀이에요, 누나. 응, 비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행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지우가 잠든 후 준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야, 나야.
누나, 들어와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준호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누나. 매번 새로웠고 매번 황홀했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하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지우가 깨면 어쩌지? 세입자들이 알면 어쩌지? 준호의 부모님이 알면 어쩌지? 겨울이 왔습니다. 세입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층 사는 총각, 집주인하고 사귀나 봐. 맞아, 맨날 아래층 들락날락 하던데.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아? 그러게, 저 집주인 40 넘었을걸?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사람들이 알 것 같아. 신경 쓰지 마요, 누나. 근데 지우가 뭐? 요즘 자꾸 물어봐. 준호 오빠는 우리 엄마 남자친구냐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지. 근데 눈치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지우가 알면 어떻게 될까? 상처받지 않을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요, 누나. 그날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준호 방에 덜 올라갔고 준호도 우리 집에 덜 왔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고향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누나, 설에 고향 가야 해요. 그래, 다녀와. 누나는요? 나는 여기 있어야지. 지우도 있고. 같이 못 가서 미안해요. 괜찮아. 어차피 우리 관계 부모님도 모르시잖아. 그렇긴 하지만 빨리 다녀와. 보고 싶을 거야. 저도 보고 싶을 거예요. 준호가 떠난 후 지우와 둘이 설을 보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는? 고향 갔어. 언제 와? 며칠 있으면 올 거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우도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있으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준호야, 잘 다녀왔어? 네, 누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밤에 준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사랑을 나눴습니다. 준호야, 고향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이 결혼하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네, 지인 딸 소개시켜준대요. 만나볼 거야? 아니요. 만날 생각 없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무슨 소리예요, 누나? 준호야, 너는 결혼해야 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왜 그런 소리 해요? 나는 40이고 애도 있어. 너한테 미래를 줄 수 없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준호야. 내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반대하실 게 뻔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제 그만할까? 싫어요. 누나 없으면 못 살아요. 준호야, 제발 누나. 조금만 더 있어요. 준호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준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우가 자꾸 물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가 엄마 남자친구 맞지? 아니야, 지우야. 근데 요즘 자주 안 봐. 왜? 바빠서 그래. 엄마, 나 알아. 엄마가 밤에 나가는 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엄마. 나 준호 오빠 좋아해. 아빠가 되면 좋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야, 그건 안 돼. 왜? 준호 오빠는 엄마랑 너무 다른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 엄마, 나 속상해. 준호 오빠 아빠 되면 안 돼? 미안해, 지우야. 지우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지우가 알았어. 뭐려? 우리 관계 눈치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요. 그날 이후 준호 방에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주에 한 번?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나,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지우가 알았어요. 준호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생기니 불안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여름이 왔습니다. 준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오늘 시간 돼? 누나, 미안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그래, 알았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어느 날 준호가 늦게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여자였습니다. 목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바빠? 네, 회사 일이 좀 많아요. 그래. 왜요, 누나? 아니, 그냥 요즘 자주 못 만나서 미안해요, 누나.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알았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그보다 더 적게. 누나, 올라가도 돼요? 그래, 올라와. 오랜만에 준호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여기 없는 느낌. 준호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는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갔습니다. 준호 씨, 퇴근하세요? 네, 누나. 밥은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래요. 냉랭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거구나.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얘기 좀 하자. 네, 누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야, 다른 여자 생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요즘 표정 보면. 누나. 누구야? 회사 동료요. 나이는? 24이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나이가 맞지. 나 같은 늙은이 말고. 누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나는 늙었어. 41이고 애도 있고. 누나. 준호야, 괜찮아. 나도 알고 있었어. 뭐려? 우리가 오래 못 갈 거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너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준호야, 그 사람이랑 잘 지내. 누나, 나는 괜찮아. 지우도 있고 혼자 잘 살 수 있어.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만나자. 누나,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말고 행복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하지만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사 갈게요. 그래, 알았어. 다음 달 말에 나갈게요. 계약 기간은 아직 안 됐는데. 괜찮아요. 그냥 나갈게요. 알았어. 준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준호에게 미래를 줄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사하는 날, 준호가 짐을 다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잘 지내요. 네. 누나도요. 그 여자분이랑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준호 씨, 네. 사랑했어요. 저도요, 누나.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잘 가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도 손을 흔들며 멀어졌습니다.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 어디가?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사 갔어. 왜? 다시 안 와? 응, 안 올 거야. 싫어. 준호 오빠 좋은데. 지우가 울었습니다. 나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 살 수 있어. 엄마. 지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 없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우와 둘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 보고 싶어? 나도. 가끔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여자와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1년 후, 마트에서 우연히 준호를 봤습니다. 누나, 준호 씨? 오랜만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요. 준호 씨는? 저도 잘 지내요.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네, 내년에요. 축하해요. 진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빨리 가자. 그래, 가자.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네, 잘 가세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나는 43살입니다. 지우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우가 있으니까요. 가끔 준호가 생각납니다. 결혼했을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잘 됐어.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호의 행복을. 어젯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기특했다. 혼자 키우는 게 힘들지만 지우가 잘 자라주니 다행이다. 준호 생각이 났다. 만약 준호가 아직 있었다면 같이 축하해줬을까? 아니, 애초에 준호와 나는 불가능했다. 나이 차이, 지우 미래. 모든 게 우리를 가로막았다. 나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준호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지금도 가끔 그립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우리의 시간은 진심이었으니까. 준호야, 행복해. 일기를 덮고 지우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7살 그를 사랑했지만 결국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 아이 현실. 모든 게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진심이었고 행복했으니까요. 지금은 외롭지만 괜찮습니다. 지우가 있고 나는 강하니까요. 이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했지만 결국 현실을 선택한 여자의 이야기.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사랑과 책임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는 책임을 택했습니다. 준호의 미래를 위해, 지우를 위해. 그게 맞는 선택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